그래서 세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어떤 물체가 있는데 내가 얘를 1N으로 밀 때 1000N으로 밀 때 결과가 달라집니다. 물체가 있는데 내가 오른쪽으로 밀면 오른쪽으로 갈 거고 왼쪽으로 밀면 왼쪽으로 갈 거잖아. 맞지? 방향에 따라 달라져.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 F는 뭐라는 얘기야? 벡터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네. 세 번째 작용점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이런 물체가 있다라고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 내가 만약 여기서 이 아이를 갖다가 이쪽으로 10N으로 밀면 그럼 당연히 옆으로 밀리겠죠. 맞지? 그런데 내가 만약 얘를 갖다가 여기 밑에서 10N으로 민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어떻게 될까? 밑을 밀면은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지게 될 거야. 내가 만약 얘를 갖다가 위에서 10N으로 민다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무너지게 될 거니까 이 작용점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다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 상자가 있는데 내가 얘를 갖다가 여기서 10N으로 밀 때랑 내가 여기다가 어떤 고리 같은 걸 하나 매달아가지고 여기서 10N으로 잡아 끌어. 그럼 그 값은 똑같이 나오겠죠. 내가 만약 얘를 갖다가 여기서 10N으로 밀 때랑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고리를 매달아서 여기서 10N으로 잡아 당겨버릴 거야. 결과는 같을 거란 말이지. 맞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얘가 같은 작용점이라기보다는 내가 얘를 밀었어.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작용선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작용선 위에만 있으면 된다. 같은 작용선상 위에만 있으면은 힘의 결과는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얘를 화살표로 표시한다라고 얘기했었어. 기억나지? 우리가 알고는 힘의 크기 뭐로 표시하더라? 화살표의 길이로 표시하고요. 힘의 방향을 화살표의 방향으로 표시하고 작용점, 화살표의 시작점으로 표시한다라고는 나오는데 얘 역시 힘의 합성을 쓸 때는 이 화살표의 시작점을 그대로 같은 작용선상에서 늘어줘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요런 상자가 있는데 말이지. 요 상자를 갖다가 내가 이쪽으로 1N으로 민다라고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 그 다음에 이쪽으로 1N으로 민다라고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 그러면 알다시피 얘는 어떻게 될까? 평행사변형법으로 의해서 이쪽 방향으로 루트 2N으로 민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될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런데 나는 얘를 갖다가 이렇게 표시해도 답은 똑같다는 거지. 지금 이 상자가 있는데 내가 일단 얘를 갖다가 1N으로 밀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요 시작점을 갖다가 그대로 여기 끝점으로 그대로 옮겨가지고 작용선상이잖아. 이 같은 작용선상에서 이쪽으로 1N으로 밀어준 거야. 그럼 결론은 어떻게 나와? 역시 이쪽으로 루트 2N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이 시작점은 같은 작용선상 위에서는 마음대로 움직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얘는 이론을 외우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수학적 센스, 감각에 의해서 문제가 나면 즉각 옮겨서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힘의 크기를 구하는 법, 평형사변형법을 구하면 될 건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은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 모는 종이가 있었단 말이지. 맞지? 그래서 모는 종이 안에다가 화살표를 그리세요가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삼각형은 굉장히 정해져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 루트 2, 그치? 1대1대 루트 2가 나올 거고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을까? 누군가가 여기에 1N, 여기에 1N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각도가 120도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내가 원하는 평형사변형법에 의하여 지금 얘는 누구야? 정삼각형이 나오겠죠. 맞지? 그리고 1N이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살표 방향으로 얘기한다면은 이런 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가 1N이야. 여기가 루트 3N이야. 그럼 여기는 얼마야? 2N이겠죠. 1대2대 루트 3 이런 것들 나올 테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화살표 내에서 그려주든지 아니면 모는 종이가 나오든지 그런데 요거 한번 보도록 하자. 어떤 상자가 있는데 말이지 요 상자를 누군가가 그래 이쪽으로 F1이라는 힘으로 밀어주고 있고요. 누군가가 이쪽으로 F2라는 힘으로 밀어주고 있는 거야.
이때 이 둘 사이의 각도가 세타라고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때 항력은 얼마인가? 라고 얘기한다면은 당연히 얘도 평형사변형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으로 쭉 그려주고 이쪽으로 쭉 그려줘서 여기인 거잖아. 얘가 F일 거란 말이야. 내가 원하는 F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주고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얼마가 돼? 여기가 F1이 되는 거겠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돼? 여기는 당연히 세타일 거니까 F1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도 세타일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F1 사인 세타가 되는 거겠지. 굳이 따져준다면.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이 F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 아니? F의 제곱은 일단은 F2 더하기 F1 코사인 세타의 제곱입니다. 더하기 누구야? F1 그 다음에 사인 세타의 제곱인 거지. 그럼 내가 얘를 계산해 주면은 일단 얘 지금 다 썼나 보네. 자 보자. 자 얘 F2에 지금 여기 제곱 있지?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F1의 제곱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코사인 세타의 제곱을 넣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코사인 세타 제곱으로 써주면은 코사인 30도잖아? 그럼 코사인 900도를 구하라는 얘기가 돼. 그러니까 우리는 코사인 30도의 제곱을 구하세요는 이렇게 코사인 제곱 세타로 표시하자라고 약속이 돼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예를 들어 얘가 30도라고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 그럼 코사인 30도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의 제곱값을 구하세요는 코사인 제곱 세타로 표시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코사인 세타 제곱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코사인 900도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여기에 더하기 얼마야? 2, F1, F2, 코사인 세타주요. 그리고 여기 이 아이도 그대로 더해주면은 F1 제곱,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입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 다시 보면 알겠지만은 누굴까? 얘하고 내가 만약 얘를 묶어준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F1 제곱이지.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인데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 나오니? 1 나오지요. 요거 이해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요거는 좀 본인의 센스로 알아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동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여기 이렇게 원이 있단 말이야. 여기 원이 있는데 내가 만약 여기에다가 요 각도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놓고서 이 각도가 만약 세타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얘가 만약 반지름이 1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이란 말이지. 그러면은 얘는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얘는 사인 세타가 될 거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겠죠.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서 얘가 1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네. 그리고 여기에 뒷얘기를 쭉쭉쭉쭉 써보면은 누구니? F2 제곱 더하기 F1 그치? 이 F1, F2 코사인 세타가 될 거니까 얘를 다시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은 결론은 이런 거지. 여기 제곱 붙어 있으니까 F는 루트 쭉 씌워주고요. 여기가 1이지. 그러면은 F1 제곱 더하기 F2 제곱 더하기 2F1, F2 코사인 세타가 될 거겠네. 얘는 힘뿐만이 아니라 모든 베타에서 쓸 수 있는 공식입니다. 자, 나는 지금 20페이지에서 거기 1번 A의 힘만 설명을 한 거거든. 알짜 힘, 힘에 의한 운동 방향. 알짜 힘은 뭐냐고 하냐면은 사실
어떤 물체가 예를 들어 선생님 지금 가만히 있단 말이야. 나 지금 가만히 있어. 그럼 힘 안 받은 거야? 그치. 중력이 나를 잡아당기고 있단 말이야.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고 있는데 그럼 선생님은 바닥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이렇게 아래로 주저앉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이유가 바닥이 나를 똑같은 힘으로 떠받쳐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즉 내가 받은 힘의 총합이 0이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짜 힘은 합력이 실존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합력이 0이 아닌 경우를 알짜 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간을 줄 테니까 그 A 힘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이유는 모르겠는데 내가 두통이 오네. 지워도 되지? 오케이. 질문하시면 지울게. 우리 뉴턴 아저씨가 얘기했단 말이야. 우리 뉴턴 아저씨가 얘기한 칠판 마를 때까지 기다리자.
뉴턴의 제1법칙. 우리 뉴턴 아저씨는 뉴턴의 제1법칙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알고는 관성의 법칙입니다. 제2법칙. 내가 오늘 상태가 안 좋긴 안 좋은가 보다. 뭐 이렇게 자꾸 빼먹어. 뭐니? 그 유명한 가속도의 법칙이죠.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고요. 그럼 보도록 하자. 제1법칙이야. 관성의 법칙. 힘을 가진 물체는 아니 힘을 갖지 않은 물체는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자, 봐봐. 힘을 갖지 않았어. 어떤 물체가 정지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얘는 끝까지 정지해 있으려고 할 거란 말이야. 우리는 이것을 정지관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물체가 운동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해. 그럼 빠르기가 일정해줘야 등속이죠.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이 일정해야 돼. 직선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갖다가 등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등속도 운동입니다. 그런데 보통 등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등속 원운동이나 이런 거랑 자꾸 학생들이 헷갈리니까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한 번 더 강조해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 생각해봐. 지구상에 있는 물체 중에서 힘을 받지 않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선생님 지금 가만히 서 있잖아. 맞지? 지구가 나를 잡아 당기고 있거든. 그런데 내가 지금 정지관성으로 있는 이유는 바닥에 나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인 거지. 내가 받은 힘의 합력이 0이면 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지구상에 존재하는 애들 중에서 힘을 안 받는 애는 불가능해. 기본적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내가 받은 힘의 총합이 0이어야 돼. 근데 내가 합력이 0이라고 쓰면은 합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석하는 학생들이 자꾸 생겨서 내가 X로 친 거야. 자, 우리는 이 합력이 0이 아닌 경우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알짜 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F 쓰고요. 보통 이렇게 넷이 붙어 있죠. 알짜 힘이 0인 경우입니다. 이해됐지? 여기 20페이지 밑에 보면은 관성의 법칙하면서 예시가 쭉 나와 있는데 정지관성과 운동관성이 있어. 다음 중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 다른 하나는 해놓고 관성이 4개 나오고 가속도가 하나 나올 수도 있지만은 5개 다 관성이면은 하나는 정지관성이고 4개는 운동관성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얘기 들었지? 그 밑에 옆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이 있는데 다시 한번 천재들의 계보를 얘기 안 해줬구나. 우리가 과학에서 천재들의 계보라고 얘기한다면은 첫 번째가 누가 나오면은 에라스토테네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은 갈릴레이가 나오고 뉴턴이 나오고 아인슈타인이 나옵니다. 우리는 과학의 역사에서 이들을 천재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학생들이 얘기한단 말이야. 선생님 이 시대에 얘네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했던 훌륭한 과학자들이 많은데요. 그들은 그 시대에 정말 과학을 잘했던 애들인데 말 그대로 공부를 잘했던 똘똘이된 거고 우리가 알고는 천재라는 애들은 보통은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을 뒤집어 버리거나 아니면은 아무도 생각조차 안 했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해 버리거나 이런 사람들을 천재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약간 애매해. 이때는 알다시피 뭐 철학, 법학, 수학, 천문학 얘네들이 다 같은 과목을 했던 그 시대에 가장 똘똘한 애가 얘였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물질을 쪼개고 최후에 남는 것이 입자일까 성질일까 이걸 가지고 싸웠던 그 시절에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는 뭐더라? 사원소 변환설이라는 엄청난 개소리를 하시죠. 뭐 차가움과 습함이 합쳐지면 뭐가 만들어지더라? 흙이 만들어졌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거다? 이때는 아무도 정답을 모른단 말이야. 아무도 정답을 모르면은 가장 공부 잘하는 애가 무슨 말 하나 들을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겠죠. 그래서 2000년간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여다봤었다라는 얘기야.
그러다가 쭉 가다가 그리스 로마 시대 이 시대를 거쳐서 갈릴레이 시대로 오게 되면은 내가 봤을 때는 갈릴레이의 업적은 망원경을 업그레이드한 거야. 망원경을 업그레이드 했더니 목성에서 위성이 4개가 발견이 된단 말이야. 갈릴레이 시절만 하더라도 이거 있지. 성경책을 보면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갈랐단 말이지. 그러면은 우주의 중심은 당연히 지구여야 될 것 같은데 갈릴레이는 그 유명한 목성의 4대 위성이죠. 그 자신이 업그레이드한 망원경으로 목성 주변에 4개의 위성을 발견한 다음에 학회에 가서 발표하는 거야. 봐라. 지금 얘네들 이 4개의 위성은 지구를 중심으로 아니라 목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바꿔봐. 모든 것이 전부 다 지구를 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수학적으로 짜맞으면은 중심에 태양이 있고 그 주변에 지구가 돌고 있고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또 역사상 얘기하면은 갈릴레이도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그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갈랐는 데부터 시작을 해서 세뇌교육을 받고 올라오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뇌교육을 뒤집는 것은 더더구나 본인만 세뇌교육을 받았어? 얘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인류가 다 똑같은 세뇌교육을 받았던 그 시절에 이것을 뒤집어 버리면 우리는 이런 자들을 똘똘이라고 천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뉴턴 자신은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그치?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죠. 만약 뉴턴이 없었다면은 중고등학교 때 있는 수학과 과학이 60%가 날아갈 거고요. 뉴턴이 없으면은 중고등학교 때 배워야 될 물리학의 90%가 날아가겠죠. 맞지? 학생들이 선생님 뉴턴 시대에도 뉴턴이 아니더라도 결국 다른 과학자가 발견하지 않았을까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기에는 뉴턴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굉장히 놀라운 속도로 크게 업그레이드해서 계속 발표를 합니다. 내가 옛날에 뉴턴의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거다 뉴턴이 중학교 때 전류에 대해서 배운 거야. 우리가 이거는 오메 법칙 있잖아. V는 IR. 오늘날의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알려진 그 녀석에 대해서 들었나 봐. 배우고서 얘가 쉬는 시간에 지금 배운 이 V는 IR 얘를 갖다가 자기가 수학적으로 한번 증명을 해본 거야. 끄적끄적 됐단 말이지. 그런데 그냥 혼자 끄적댔던 그 수식이 오늘날의 그 미적분의 시초가 되는 수식이었다고 뉴턴 다큐멘터리에서 얘기하면서 뉴턴이 중학교 때 그 썼던 노트 그 페이지가 딱 펼쳐져 가지고 뉴턴 박물관에 가면은 이렇게 유리관에 보관이 돼 있어 가지고 뭐 아무튼 그런 엄청난 아저씨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시대에 특허청에서 일했으니까 오늘날로 비교하면 한 7급 공무원 정도 된대. 기술직이었죠. 뭐 대학 교수 하려고 했다가 여러 번 떨어지고 별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을 건데 이 아인슈타인 다큐멘터리를 보면 얘는 또 고등학교 때부터 빛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많았대. 근데 사실 뭐 빛의 속도까지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누군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은 시간과 공간이 일그러질 거라고 누가 생각해냈겠어. 중력이 달라지면은 태양의 중력 당연히 다르겠죠. 목성이라든지 뭐 수성이라든지 지구랑 다른 질량을 가진 애들한테 가면은 중력장이 달라진다는 거 알지만은 중력장이 달라지면은 시간계랑 공간계가 일그러진다는 거 누가 상상이 됐겠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단 말이야. 이런 애들을 우리는 시대적 천재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뉴턴을 얘기할 때는 이거야. 뉴턴의 업적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럼 그 이전에 갈릴레이가 무슨 얘기했는지부터 따져주는 거야. 아인슈타인을 얘기할 때는 그 이전에 갈릴레이가 뭐라고 했고 뉴턴이 뭐라고 했고 여기서부터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이라는 게 있어. 뉴턴이 이 얘기하기 전에 사람들은 여기까지 생각했대. 갈릴레이가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 공이 있어. 만약 얘가 마찰력이 제로라고 한다면은 공이 떼굴떼굴 굴러지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데 맞지? 어디까지? 같은 높이가 될 때까지. 같은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만약 얘가 이렇게 된다 그럼 얘는 지구가 끝나는 그날까지 쭉 가는 거지. 왜 같은 높이가 되지 않았으니까. 마찰력이 0이라고 얘기했다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니까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얘가 마찰력이 0인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잖아. 그래서 뉴턴이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갈릴레이가 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실험 자체가 현실 실험은 불가능해. 그래서
생각으로만 실험을 했다.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정설로 알려져 있었는데 뉴턴 아저씨가 이만큼 업그레이드 시켰노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중이죠. 이해갔지? 자,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게 제2 법칙이야. 가속도의 법칙을 오늘 다 못 나갈 것 같아서 살짝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자, 그 유명한 싸움의 법칙입니다. F는 ma.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우리 서진이가 길을 딱 가는데 말이지. 저 유치원생이잖아. 언니 너 일로 와봐 해가지고 너 100원만 하고 삥을 뜯는단 말이지. 자, 그러면 서진아 잘 생각해야 돼. 이 유치원생 있잖아. 눈빛이 막 흉흉해. 그래서 내가 딱 봤을 때 무림의 고수야. 자, 그러면은 내가 얘한테 맞으면은 맞아 죽을까? 그치. 뉴턴 아저씨가 얘기한 거야. 싸움의 법칙. 만약 성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질량 40kg에서 120kg 사이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인은. 맞지? 요 정도 정상 성인 체중을 가진 자들끼리는 질량이 30kg 이상 차이가 나면 이길 수 없다. 싸움의 법칙이죠. 스포츠 과학은 이런 거 연구하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복싱이라든지 이런 스포츠들 보면은 체급을 4kg으로 나눠버리잖아. 체중이 4kg만 차이가 나도 파워나 스피드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F는 ma야. 그럼 잘 생각해봐. 그 유치원생은 무슨 짓을 해도 질량이 작을 수밖에 없어. 그 유치원생은 있잖아. 질량이 작으니까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속도의 한계라는 게 있을 거잖아. 아무리 본인이 무림의 고수라고 한들 팔다리의 길이가 정해져 있을 거고 본인의 근육량이 정해져 있을 건데 그럼 이 아이가 자신의 모든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다 발현해서 서진이를 때렸어. 근데 그 힘에 서진이가 죽을 만큼은 엄청나게 아플 수는 있지만 죽지는 않는다는 거지. 이해갔지? 이게 싸움의 법칙입니다. 다만 아이템을 사용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맨주먹으로는 내가 안 맞는데 이럴 수 있는 거잖아. 집 딱 갔는데 유치원생이 언니 너 일로 와봐 해서 막 싸움을 거는 거야. 아, 나 물리 시간에 앉은다고 배웠어 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아이템을 쓰면 당연히 죽을 수 있겠죠. 근데 맨주먹에는 죽지 않는다. 싸움의 법칙이죠.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맞지? 그래서 가속도의 법칙이야. F는 ma. 우리 이거 가지고 등가속도 운동 배웠습니다. 참고로 어디까지는 내 생각일 뿐인데 내가 이거를 보고서 그러면은 최대한 강력한 파워를 쓸 수 있는 기술은 뭐가 있을까를 봤는데 내가 아는 것들 중에서는 태권도에 뒤돌아, 뛰어, 뒤돌려차기가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얘를 이렇게 쓰면 말이지 사실 얘도 가속도인데 잽은 있잖아. 굉장히 짧아. 그리고 가속도가 크게 붙지는 않아. 기본적으로 회전 가속도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당연히 길이가 길면 길수록 가속도가 세지게 될 거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팔보다는 그래도 다리가 더 길지요. 맞지? 그러면은 내가 최대한 돌릴 수 있는 것은 뒤돌아서 뛰어가지고 다리를 최대한 돌릴 수 있는 뒤돌려차기가 되는데 이때 정확하게 뒤꿈치로 상대방의 목표 지점을 때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낼 수 있는 최대 힘이 될 거야. 그리고 만약에 내가 뒤꿈치로 때린다 그러면은 파워에서도 최대가 나오겠죠. 맞지? 뒤에서 운동량과 충격량을 배우게 될 건데 역시 푹신한 부분보다는 단단한 뼈를 때리는 쪽이 상대방한테 타격을 더 세게 줄 겁니다. 또 이 얘기 듣고 선생님 저는 오늘부터 무림의 고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권도전에 가서 그런 거 연습하지 말고 그런 거 제대로 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고 우리는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총 쏘는 법 배울 거란 말이지. 아이템 사용하자. 물리를 공부했습니다. 가속도의 법칙은 계산할 얘기가 꽤 많아가지고 일단은 이 정도만 얘기하도록 할게. 나 F는 MA 얘기했거든? 그럼 A는 M분의 F고 M은 A분의 F고 선생님 안 가르쳐줬잖아. 이런 얘기할 게 없기다. 이 정도는 우리 다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들이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21페이지 꼼꼼하게 읽어보십니다.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하도록 하고 가속도를 다 나가보자. 다 나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워밍업이었으니까 못 알아듣는다 그런 내용은 없을 것 같아. 자, 제2법칙이죠. 그 유명한 F는 M, A인데 정말 중요해. 무조건 베이직으로 쓰이는 거고 벡터고 가속도의 방향이 벡터다라는 얘기 했었어. 자, 이런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질량 3kg인 상자가 있고 여기 질량 2kg인 상자가 있다라고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 만약에 내가 얘를 갖다가 지금 10N의 힘으로 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일단은 무조건 전체 개를 봐야 돼.